네, 리포트 비하인드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있죠. 카지노주 볼 텐데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관광 정책이 시작됩니다. 10월에는 중국 국경절도 있고요.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흐름이 좀 괜찮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포문을 열었던 이제 7월 달부터 일단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기업들 대부분 주가 또는 이제 실적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드롭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봤을 때 적게는 한 7, 8%, 많게는 10% 이상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일단 3분기 실적의 출발도 좋았구나. 라는 이제 우리가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매월 이제 발표되는 이제 한국인 입국자 수,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외국인들의 수가 이제 계속 사상 최고치를 2분기 기준으로도 분기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3분기 후반부인 9월 하순부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대감이 어떻게 이제 주가에 반영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파라다이스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중이라고 쓰셨는데 네. 이거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그 근거 어디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2분기 기준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입국자 수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국가별로 쪼개놓고 보면은 중국 쪽은 여전히 2016년도 직전 고점이 2016년입니다. 16년, 약 10년 전 대비 한 55%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회복이 더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외 다른 국가들에서 한국에 오는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숫자마저 어떻게 보면 최고점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중국마저 회복이 된다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전반적인 입국자 수 레벨이 현재 수준에서 분기 한 5, 600만 정도 레벨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꼭 중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 국가에서 입국자 수가 늘었을 때 중국, 일본을 제외한 기타 VIP나 아니면 VIP가 아닌 매스 고객의 드롭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외부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마트나 요 근처에 백화점만 가더라도 요즘 들어서 중국인들 많이 네.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딱 체감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인들이 카지노를 많이 갈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소비 패턴이 좀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외국인 카지노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소비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초고액 자산가, 극소수죠 일단. 네. 숫자 자체는 작습니다.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 카지노를 즐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가 관련성을 어떤 선형적으로 찾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늘면 전체 입국자 수가 느는 것에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꼭 중국 쪽 맞춰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늘 때 중국 VIP가 왜 안 늘었을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전체 입국자 수와 카지노 기업들의 전반적인 드롭액을 먼저 일단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게 중국인데요. 이 중국마저 이제 VIP 드롭액이 회복되면은 반대로 이제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일까? 드롭액, 나아가서 실적, 나아가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를 잡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은 바라봐야 되는 업황입니다. 최고점을 경신하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카지노주 실적에서 이제 말씀 주신 드롭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드롭액이 뭐야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드롭액은 고객들이 건 판돈의 총합입니다. 판돈의 총액이 드롭액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카지노 기업, 즉 하우스가 기업이 따간 돈. 이제 보통 외국인 카지노에 딜러가 있고 마케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게임장에서 손님들과 게임을 하는 사람을 딜러라고 하는데요. 그 딜러가 따간 돈이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드롭액 대비 매출액, 즉 따간 비율,
이것을 이제 홀드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보실 때는 결국은 매출액의 규모도 중요하고 또 홀드율, 얼마나 높은 퀄리티의 딜러들을 평균적으로 재직시켜두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가서 카지노를 하려고 들고 간 돈, 이게 이제 홀드액, 네, 드롭액. 드롭액이죠. 드롭액.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잃은 거, 네. 기업이 가지고 간 거, 가져간 홀드. 거. 네, 맞습니다. 네, 금액 이렇게 네, 이해를 네. 하시면 됩니다. 파라다이스도 7월에 드롭액 실적이 양호했는데 최근에는 VIP보다 네. 이 일반 이용객 매스 드롭액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즉 이제 이게 이 매스 드롭액이 늘었다라는 게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는 목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미용 때문에도 오고 또 최근에 열광적인 그런 K-팝 콘서트를 보러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수단 중에서 뭐 스포츠 경기 관람도 있고 K-팝 공연 관람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로 카지노를 한번 즐겨보고 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매스 고객이 사실은 많아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변이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카지노의 저변이 넓어지고 높았었던 허들이 최소한 심리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모수 Q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포트를 쓰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가겠습니다. 네. 중국 여행사와 협업 패키지 상품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네. 카지노와 더불어서 이 호텔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카지노가 가장 이제 매출의 한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예. 또 이와 더불어서 경쟁사 대비 또 차별화되는 요소가 파라다이스가 차별화되는 요소가 호텔업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결국 방향성은 거의 완벽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 쪽의 업황이 좋다라는 것은 네. 호텔업의 이제 객실률, 그 다음에 매출액, 나아가서는 호텔업의 영업이익까지도 우상향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9월부터 실시되는 무비자 정책, 그리고 말씀하셨던 10월의 국경절 연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현재 레벨보다 한 단계 더 점프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파라다이스가 2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조정 없이, 사실 조정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장세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에서도 거의 조정이 없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올 초 대비했을 때 116% 급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민,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의 룸이 남아있을까인데 네. 목표 주가 어떻게 산정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2016년도 고점까지는 뭐 사실 거기까지 가면은 진짜 목표 주가 3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이제 중국이 55% 수준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2016년도에 가장 좋았었던 사이클에서는 비교적 낮은 값인 퍼 24배를 적용을 해봤을 때 목표 주가는 24,000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2016년도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호황 사이클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용했을 때가 한 24,000~25,000원 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이제 9월, 10월부터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네. 2016년 대비 이게 정말로 70%, 80%, 90% 아니 100%까지 가는 그림이 나오면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카지노주 최선호주로 지금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고 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24,0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그 나중에 이제 상향 조정되면 그때 다시 네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버하는 섹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인터넷, 게임, 엔터, 통신 다 커버하지 않으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월에 첫날이기도 하고 네. 지금 섹터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9월에 기대되는 섹터는 어떤 건지 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좀 약한데 네. 지금 엔터주 그리고 CJ ENM
같은 종목들이 조금 이제 강보합 이상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방영되기 시작한 이제 K-팝트, 요 이제 K-팝 아티스트와 미국 아티스트 간의 이제 콜라보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공동 제작에 참여한 CJ ENM,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가 일부 참여하는 이제 일부 엔터사들, JYP를 비롯한 일부 엔터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매기가 그나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9월이 음반 시장이 상반기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7, 8, 9월 지금부터 이제 음반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가고, 오늘만 하더라도 일본 앨범, 한국 아티스트가 발매하는 일본 앨범까지 하면은 5팀의 앨범이 오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빅4 엔터사들의 앨범이 한 3, 4장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9월이 어떻게 보면 엔터주들 대목이다. 라고 그렇군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 공연 측면에서도 9월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네. 이제 미국, 그리고 미국 투어 끝난 아티스트들은 유럽 투어가 지금 8,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랑 이제 뭐 말씀드렸던 ENM 같은 관련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성을 보자면 사실 지수 자체가 9월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섹터가 대안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건데, 오늘 그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9월은 엔터의 대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CJ ENM 관련주 눈여겨보자는 투자 의견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